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간단하게 현재까지 진행 상황 체크해보고요. 또 하나는 배드뱅크입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이 빚을 절반도 아닙니다. 90%도 아닙니다. 100% 모두 탕감해주겠다는 정책 배드뱅크에 대한 내용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합니다. 113만 명 이 사람들은 모두 빚을 100% 탕감받는다. 이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자, 먼저 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오늘도 심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그리고 속도는 계속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 되시면 거의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날 때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오늘 일정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 10시에 본회의장 계획되어 있고요. 의사 일정을 보시면 빼곡합니다. 10시부터 국방위원회 그리고 오후부터는요 정보위원회, 국토위원회, 국방위, 복지위, 농해수, 과기정통부까지 대부분 모두 추가 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현재 예측하는 일정대로 그러니까 7월 4일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늦어도 7월 4일까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정부는 지금 현재 언제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미리 최대한 신속하게 전국민 지원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빚을 모두 탕감해 준다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대한 이번 2차 추가 경정 예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제출한 그러니까 국회로 제출한 이번 추가 경정 예산 8페이지를 보시면 채무 조정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서 소각해 주겠다. 여기에 무려 11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체 채권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분들 16조 규모입니다. 이 장기 연체 채권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소각해버리겠다 하는 건데요. 금액은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만약 연체하고 있다면 모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살펴보면 113만 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출발기금 그러니까 현재까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포함되고 또 대상 기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작년까지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못 갚았던 사람들 대상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못 갚고 있다면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거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실회복 프로그램, 정책자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143만 명이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연체자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내용이 말들이 많은 겁니다. 5천만 원 이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들 상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이 대출 자체 그러니까 빚을 없애버리겠다 소각해버리겠다 아니면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 이런 방안까지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 새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책들은 있어 왔는데 그 규모 그리고 빚을 탕감해주는 금액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역대 정부 최고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요. 한마음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배드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 정도 빚을 감면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때는 이명박 정부였는데요. 원금을 50% 정도 감면시켜 주었습니다. 신용회복기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민행복기금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연체채권 100%를 아예 소각시켜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대상은 40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최대 90%까지 그리고 이자 조정이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겠다라는 정책들이 있었지만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추가 경정 예산 장기 연체 채권 매입 소각 여기만 해도 113만 명, 새 출발 기금은 10만 명, 성실 회복 프로그램은 19만 명, 이래서 역대 최대입니다. 143만 명이 정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역대 정부에서 모두 항상 따라오는 것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채무를 왜 나라에서 갚아주느냐, 그렇다면 성실하게 갚은 사람들만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어차피 재기할 수 없는 사람, 이제 은행에서도 아예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5% 정도 국채로 매입해주면 오히려 은행이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재기하면서 경제에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장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 갚지 못하고 있는 돈, 그러니까 9월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약 47조 정도 되고요. 장기 연체자는 11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 정부에서는요, 상환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전액을 탕감한다는 겁니다. 100% 모두 다 탕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정책과 유사한데요. 그렇지만 그때는 약 40만 명, 지금은 143만 명 정도까지 훨씬 인원이 확대되었고요. 또 이때는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였고요. 10년 이하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바뀐 것은 5천만 원 이하, 연체 기간 10년이 아니고 7년까지 모두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실 채권을 아예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이렇게 매입할 때 들어가는 돈은 8천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4천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4천억은 어떻게 하느냐, 은행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빚 탕감 정책들은요, 신용회복기금 때는 사실상 은행이 받아야 될 돈을 받지 않는 식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못 받는 돈, 이것을 지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시중은행이 조금씩 십시일반 나누어서 낸다면 은행 자체의 건전성이나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질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빚을 갚지 않아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구나, 연체에도 정부가 있으니까 이제 아예 빚을 내면서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빚을 내겠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 걱정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찌되든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런 내용 모두 포함해서요, 국회에서는 계속 심의를 할 텐데 사실상 이번 주 안에 심의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결정될 때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세부적인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